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버리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을 고쳐 무엇하랴. 고항을 고쳐 무삼하려. 안동의 낙동강 상류에서 시작해 그 길이가 27km나 되는 도산구곡은 주자의 무의구곡을 구현하고자 한 옛 선현들의 삶이 담긴 길입니다. 첫 번째 굽이 운항곡부터 9번째 청량곡까지 거친 물살과 부드러운 곡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 도산구곡. 우리는 도산구곡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비가 예던 길을 떠나듯 여정을 출발합니다. 도산구곡이 보면 지금 35번 국도인데 실제로 그 길이 군자의 길이기도 하고 철학의 길이기도 하고. 마지막 어떤 선비들의 이상향이 이제 마지막 구곡에 이제 청량사로 설정했는데 조선조 선비들 보면 이제 나가서 배수를 나가서 이루고 하기도 하지만은 은거에서 은일 내서 이제 자기의 학문이나 사상의 철학을 이제 구곡을 설정해서 견인하면서 자기 어떤 삶을 실천하는 그런 방향도 그게 잘 녹아 있는 게 실제 구곡이다. 선비들 구곡 경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동시 와릉면 오천리의 외내길을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 도산구곡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물굽이 운암곡을 만나게 됩니다.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하얀 운무가 만들어내는 절경. 마치 한 폭의 산수화 속에 있는 듯한 고요한 평화로움. 도와 을을 바탕으로 안분지족의 삶을 살았던 선인들의 마을. 이곳은 운암곡 첫자락에 위치한 오천 군자리입니다. 정식 명칭은 오천 외내마을입니다. 이곳은 도산구곡 가운데 제1곡인 운항곡인데요. 바로 이곳이 운항곡이 도산구곡의 맨 처음 시작된 지점입니다. 오천은 조선 초기부터 광산김씨 예안파가 600여 년을 세거한 집성촌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유수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오천 군자마을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후조당은 광산김씨 예안파 종택의 별당으로 조선 선조 때 김부필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은 곳입니다. 군자마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자마을의 39대 손인 김방식 관장을 만났습니다. 낙동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요 앞에 개천이 여기 실개천인데 요 앞에 개천 바닥에 오석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 오자를 써가지고 오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게 오천이 우리말로 오내거든요. 오내가 외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외내라고 하기도 하고 오천리라고도 하지요. 하고 그때 당시 경치로 보면은 오천과 낙동강이 합수되는 부분에 아주 넓은 백사장이 있었어요. 백사장이 있고 그 옆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웠고 풍광이 좋았죠. 그래서 입향조의 마다드님이신 그 연자 쓰신 분의 호가 우남입니다. 우남인데 그 도산구곡의 제1곡을 우남곡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 거죠. 광산김씨 예안파의 김현은 타경씨의 급제,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경주 부윤으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청렴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후대에 도산구곡이 설정되었을 때 그의 호인 우남을 따서 이곳 일곡의 이름이 우남곡이 되었습니다. 막상 이건이 결정됐을 때 말분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날벼락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그 도산국악 중에 이제 운암곡을 터전 삼아서 살아오다가 대대로 무대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냥 댐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죠. 예. 1974년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건설로 인해 안동호가 생겨나자 운암곡을 비롯한 구곡의 많은 곳이 물속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의 소중한 전통이 담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곳 새 터전으로 옛 건축물들을 옮겨 마을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이 이곳을 들렀다가 오천 한 마을에는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고 감탄하여 군자리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곳.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군자가 되기 위해 수양을 하고 덕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군자리라는 명칭은 당대의 최고의 찬사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육 이념이라는 게 유교잖아요. 성리학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7분은 그 나란히 태계문도로서 그 태계 선생의 어떤 제자였죠. 제자였고 벼슬은 하지 않고 설사 대역과의 급제를 하더라도 출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은 그 7분의 7군자 중에 맛집의 마지인 후조당의 호를 따서 또 후조당이 한 개인의 호이기도 하면서 집의 당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글씨는 현판 글씨는 퇴계 선생의 친필이죠. 호조당에 돼 있네요. 예. 네. 그래서 그 후조당은 후조라는 말은 논어 자한편에 보면은 세한연루의 지송백지 후조라. 그러니까 날이 추워진 뒤에 소나무가 푸른 것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첫 글자가 그 마지막 두 글자가 후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그 집의 당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후조당의 이름은 우남 김영공의 아들 김부필의 호를 따서 붙여졌으며 퇴계 이황이 아끼는 제자였던 그는 벼슬을 거절하고 평생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역사적 유수도 깊고 풍경도 아름다운. 나도 최작가 네. 와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한국식 조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차경이죠. 차경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자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을 수양하며 하늘의 뜻에 부합한 천신합일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내적 수양을 통해 완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군자. 따라서 성리학의 완성체라고도 볼 수 있는 구곡의 시작점을 이곳 군자리로 정한 것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월천을 호로 삼은 월천 조목이 살던 마을의 이름을 딴 곳입니다. 월천의 순 우리말인 달의 마을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곳도 안동호가 생기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안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수몰된 옛 터전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유교문화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먼 길 오셨습니다. 월천서당은 월천 조목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1539년에 지은 서당입니다. 그는 공조 참판의 자리에 올랐으나 관직에서 내려와 이곳 달의 마을에 은거해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도산 이곡입니다. 구곡 중에 이곡 가장 아름다운 풍광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이곳인데 지금 물이 꽉 차 있죠. 차 있는데 옛날에는 50년 전에만 해도 여기가 물가에 수목이 꽉 들어서 있었고 또 그 논밭 건너에서는 그 모래가
강릉 경포대보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울천 조목 선생님하고 태계 선생님이 정말 사제지간에서 돈독했는데요. 그래서일까 두 분이 지금 아마 도산서원에 같이 배양돼 있죠. 예, 배양되어 계십니다. 네. 이 두 분이 얼마나 가까웠나 하면은 우리 사문수관이라고 태계 선생님과 그 울천 우리 그 손주께서 그 두 분이 편지 주고받은 편지죠. 예, 주고받은 편지가 한 20통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거기 편지의 내용이 보면은 구구절절합니다. 네. 아주 정교하게 정자로 요즘 말하면 정자로 쓰시는 분이거든요. 쓰시는 분이 이 월천서당 쓰신 걸 보면은 월자는 올라가고 천자는 내려오고 그럼 하늘은 올라가고 이 내일은 이거 내려간다. 이런 게 보면은 그냥 그 형판을 쓰셔도 네. 이 어른께서는 이 선생님께서는 네. 그냥 쓰시지 않았다. 모든 만물은 우주와 제자리 있고 우주와 통해야 된다. 네. 이런 게 퇴계 선생이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를 위해 친히 써준 현판입니다. 월천이 스승 퇴계로부터 받은 편지를 엮은 서책인 사문수간. 가난했던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 친구 관계에 대한 조언 등 퇴계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15세의 나이로 퇴계의 제자가 된 월천 조목. 그의 독창적인 경서 해석, 깊은 학문적 실력은 퇴계 이황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스승의 사후 시문을 정리하고 서원 건립에 앞장섰던 월천 조목. 그의 선비 정신이 이곡 월천곡 곳곳에 스며들어 소박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예. 선생님 이게 도산국 이쪽에 사시고 예, 예. 또 이게 저 스물된 이후에 선생님이 예. 시를 20번에 가는 시를 너무 예.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막 도산국을 같이 한번 돌아보고 예. 선생님 말씀 고개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오랜 옛 시절에는 나룻배를 타고 오고 갔을 낙동강의 길.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했을 옛 선비들의 발자취.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수몰로 인해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안이라 하면은 역사가 오랜 동네가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수몰되기 전 이 마을은 문화재들급 네. 건물들이 질비했다고나 할까? 네. 그리고 안동 북부 내지는 영양 봉화에서까지 네. 장보로는 맞아요. 이한장터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러던 마을이 수몰이 하루아침에 됨으로써 네. 그 아픔이 무척 컸겠죠. 특히 이 터에 몸을 담고 살던 사람들의 애환은 더 컸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도산구곡의 세 번째 구비. 오담곡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택이 바로 이 계산고택입니다. 안동댐 건설로 제3곡이 자리한 부포마을도 대부분이 수몰되었습니다. 그중 이 계산고택이 유일하게 남은 전통 한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온 길 오셨습니다. 예. 교수님이 어릴 적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셨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참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한테 역동이라는 곳은 정말 남다른 곳입니다. 네. 그 이곳은 우선 풍광이 정말 별난 곳이죠. 그 산과 물과 흰 모래가 어우러진 네. 조용하고 정말 적막하다고 할 정도로 묘한 이 정취를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네. 교수님 이곳을 오당곡이라고 칭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네. 이 낙동강이 이제 도산서원 앞에서 네. 크게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네. 다시 이제 저 아래 월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안동으로 흘러가는데 그 짧은 구간입니다. 근데 네. 여기가
묘하게 그 물은 굉장히 잔잔하게 흐르고 네. 물이 잔잔하게 흘러내려가는 가운데에 네. 꼭 거북이 등처럼 자라 등처럼 이렇게 볼록 솟아나온 네. 집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아마 옛날부터 오담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거북이 집터, 자라 집터. 네. 독특한 미음자 구조 또한 거북이 등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태계성이 말씀하신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할 만큼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어릴 적에 이 풍광이 지어서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단했죠. 저 앞에 보이는 산을 앞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흰 모래 사장에 땅콩밭이 쫙 펼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강물이 정말 유유히 흘러간다 하는 말이 여기에 아주 가장 잘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이 예안면 끝자락에 위치한 계상고택은 오담곡의 풍광과 함께 어우러져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유란위 제곡하니 그윽한 향기의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좋구나. 백운이 산에 걸려 있으니 자연이 보기가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 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더욱 잊지 못하예.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마을은 물속에 잠겨 사라졌지만 이 물길을 따라 걸으며 군자의 덕을 실천하고자 했던 선비의 정신은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이 제 4곡인 분천곡인데요. 오늘 보니까 강물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유적이 지금 물에 다 잠겼습니다. 수몰로 잠기고 또 이렇게 호수의 수위가 높다 보니까 갈수기 때 볼 수 있던 유적마저 오늘 볼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뒤로 보이는 데가 이거 그 유적들이 있는 곳이죠? 예, 곳이 저 농암정택을 비롯해 가지고 공구당이라든가 분광서원 등 있던 본강촌 분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마을 앞으로 저 도산서원까지 옛날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섭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섭 위에 에일당이 있었고 그 위에 농암 바위가 있고 도산서원에 다다르게 되는 그곳인데 이 부분이 다 분천곡 예. 되겠습니다. 예. 농암 이현보 선생님은 그 형조 참판을 지낸 문신이시면서 우리 국문학계에서 그런 족적을 남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거래사, 어부사 등 강호가도 연원을 이루는 분이시면서 영남 가단을 이끄신 효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분의 뒤를 이으셔서 태계 선생의 도산 12곡, 그다음에 권호문 선생의 한거 18곡 뭐 이런 분들이 뒤를 이어서 영남가단을 이끌어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린 2020년 여름.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극심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동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물 수위가 높아져 15년 만에 처음으로 댐을 개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육지가 물 아래로 잠겨버렸습니다. 영천 이씨의 집성촌이었던 분천곡에는 이제 송티와 넘티 두 마을 몇 가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습니다. 이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려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낡아는 줄을 알랴. 낙동강 물줄기가 안동호를 형성하자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부지런하게 물질을 하는 젊은 어부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하루 종일 애써 잡은 물고기를 다시 물에 풀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작은 물고기들 빠져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잡히는 대로 물고기를 다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그물망에서 걷어올린 물고기들을 또 한 번 분류합니다. 자연이 가져다준 생명이니만큼 아직 어린 물고기들은 다시 물에 돌려보내주기 위해 하나하나 살피며 조심스레 조업을 해나갑니다. 뭐 좋은 게 없다 그죠? 좋은 물고기가 없네요. 수몰로 마을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이곳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 아이고 어부로 해서 늙은 어부로 생각했는데 나이가 참 젊다. 원래 네. 32입니다. 전돌.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어부가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전역을 하고 건강상 문제로 이제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가업을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20 전에 농사 지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농사 지으시다가 이제 예. 20 이후에 숙명적으로 어부가 되셨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게 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업 허가를 내서 이제 어부하게 되신 겁니다. 그 가업을 물려받으셨고 네네, 좀. 아마 대개 친구들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업을 하면 약간 친구들과는 좀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제 부모님 원망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저는 없고 이게 막 아침 저녁으로 춥고 새벽 일찍 나와서 고기 작업을 해야 되고 정말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 9년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직업을 저는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 김현성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이곳이 7부터 5까지가 다 우리 김현성에게 예. 삶의 터전인데 예. 이 터전이 구곡 터전이 어때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게 조업을 할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런 경치라든가 뭐 여기가 어디고 뭐 도산서원 앞이고 뭐 월천사당 앞이니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나갔을 때 겨울에 나가면 이제 그 물 한 개 필 때 그런 이제 감정도 좀 느껴보고 가을 되면 이제 저녁 노을이 진짜 되게 이쁘거든요.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들 오면은 가끔 배 타고 이제 뱃놀이들에 가보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이제 뱃놀이 하기가 딱 가장 좋거든요. 원래 최고의 형식가 무시 예. 주유하는 거 배 타고 이렇게 예. 천하를 배 타고 탁 다니는 건데 예. 오늘 막 우리 젊은 어부 만난 김에 주유천은 어떻습니까? 한번 배 타고 좋죠. 떠나볼까요? 알겠습니다. 벼슬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을 만큼 이곳 분천을 사랑했던 농암 이현보. 그가 노래했던 어부가처럼 배 위에서 바라본 도산구곡의 풍경은 세월과 근심을 잊게 할 만한 절경이었습니다. 도산구곡은 그 대상 인물이 태계잖아요. 태계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한국의 구곡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다른 우리 국내에 있는 국가 비교해가지고 어떤 산수 경관의 어떤 우월성이랄까 수월성 또 뭐 단연이 또 보이고 그 어떤 스케일이라든가 또 많은 그 기록문화 어떤 문학적 유산이 가장 풍부하게 또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뭐 앞으로 수십 년 연구에도 또 다 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문화유적을 포함해서 그것이 그 도산국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국가 비교해가지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그 이유죠. 조선시대 성리학의 산실이자 도산구곡의 심장인 도산서원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1501년 이 산 너머 온해에서 탄신하셔서 70여년간 사시면서 주자학을 성리학으로 집대성하여 후학들에게 남기셨고 마지막 12년간 도산서당을 창건하셔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셨습니다. 그 태계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후학들이 이곳에 도산서원을 창건했던 것입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학문을 닦았던 도산서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건립된 도산서원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 이제 왜 이 자리에 도산서원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 도산서원을 짓게 된 거는 태계 선생께서 그 만년에 마지막 10년간 여기 기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곳이 바로 요 밑에 도산서당입니다. 도산서당인데 이 도산서원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 주변을 뭐 도산 주변에 여러 곳에 봐도 이만한 터가 없고 일단은 이제 그 태계 선생이 공부하시던 곳을 즉 도산서당을 있는 곳에 도산서원을 짓고자 그 제자들이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도산서당 뒤에다가 도산서원을 창건을 했습니다. 도산서원은 정조임금이 퇴계의 유업을 기리는 뜻으로 도산별과를 시행했을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도산구곡은 아마 청양산서부터 그 운항곡까지를 9구비를 해서 도산구곡이라고 그럽니다. 이 도산서원이 있는 위치는 그 구곡의 중심인 제5곡, 즉 5곡 제 타경담곡이 도산서원 앞에입니다. 바로 이 도산구곡을 설정한 것은 태계 선생 이후에 후학들이 설정을 했는데 아마 주자께서 그 무의구곡을 설정한 것에 아마 그걸 갖다가 뭐 벤치마킹 했다고 할까 거기에 따라 했는데 그 무의구곡 시가 있습니다. 무의구곡 시를 차원하신 그 시가 있고 그 시를 다시 또 후학들이 그 모방을 해서 도산구곡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도산 12곡에는 자연에 대한 심경과 학문 수양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천년대는 태계 선생께서 도산서당을 착공하시고 그 이듬해 천년대를 만듭니다. 천년대를 만드신 거는 우선 앞에 내다 보이는 경치가 좋고 그 경치를 조망할 수가 있고 그 자연의 이치인 뭐 솔개는 하늘에서 날고 고기는 물에서 뛴다 해서 천년대 어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의 이치를 이제 관망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경담곡의 맑은 물은 청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선비들의 심성을 보는 듯합니다. 앞에 이 호수는 타경담이라고 하는데 도산구곡의 다 중심이 되는 제5곡이 되는 곳입니다. 도산구곡의 원형인 무의구곡의 중심은 주자가 머물던 제5곡의 무의정사였습니다. 도산구곡의 중심은 바로 이곳 도산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광야의 시인 이육사의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원촌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말년은 서울에서 자라셨지만은 이곳에서 17살까지는 이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그 어릴 때부터 좀 재주가 뛰어났대요. 그 형제분 6형제가 있는데 다 재원들이라고 어른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7곡과 6곡 사이에 유판대가 저희들이 자라는 아버지가 자라는 동네잖아요. 정경이 지금도 보면 아름답지만 그때는 자연으로 그대로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학교 가실 때도 유판대에 가면은 그 왕모산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청년들 뛰어놀고 그랬다. 뭐 윷도 한판 놀고 거기서 바위에 유판대가 있으니까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특히 고향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글들이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많이 실어 표현했고요. 정말 그때 시대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비밀리에 결사대를 조직해가 하는 거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양면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아픔에도 이기고 꿋꿋하게 서서 토설하지 않는 것. 그런 거는 굉장히 강인함이 아니면 나타낼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또 글로서는 정보도처럼 그런 서정적인 글을 쓰신 분이니까 굉장히 저희 아버지는 다양한 분이시다. 퇴계의 14대 손으로 태어난 이육사는 곤경에 처해도 원망하거나 후회 말고 올곧게 살아가라는 군자의 정신을 실천한 저항시인이었습니다. 왕모산 칼선대가 위치한 제7곡 단사곡은 그의 대표시, 광야의 시상지이기도 합니다. 예, 주자로부터 그런 구곡문화가 생겼는데 구곡문화라는 것은 첫째 이 낙동강 상류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로는 그 군자리에서부터 또 상류에는 청량산까지의 이 구간을 일정 구간을 구간 안에에 9 물구비를 구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구곡 안에는 그 아름다운 자연은 뭐 역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뭐 10,000년이 된다면 10,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구곡 안에. 그래 이 안에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민족 사상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자연과 역사와 그리고 이 안에 인문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안에 이 많은 선비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놓은 문학적 어떤 자료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그 안에는 많은 유적들이 지금까지 담겨 있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전통 마을에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이 그 안에 기록들이 쭉 남아 있죠. 그래서 도산을 가자면은 제일 먼저 도산의 접경이 7 군자리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서 옛날에는 도산서원으로 해가지고 하계로 해서 이렇게 퇴계 선생 계신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끝내는 청량산에 퇴계 선생 공부하시던 데까지 이렇게 한번 가는 게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가송협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산허리를 흐르는 물길로 인해 갈라진 2개의 절벽과 고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과 땅이 아끼고 감추어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는 노국공주의 혼이 서려 있고 또 청량산의 한 줄기 충룡봉이 높게 솟아 있고 또 이 밑에 낙동강이 지금 물소리가 아주 대단히 정겹습니다만은 낙동강 물고비가 이렇게 굽이쳐 흘러가는 이 고산곡입니다. 이 고산곡의 왼쪽 편에 지금 강 건너편에 지금 성제 금난수 선생의
고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죠. 이 고산곡은 첫째 충룡봉 한 자락이 세월이 수억만 년 흘러서 이렇게 그 산맥이 끊겨져서 아주 산이 외로울 꽃자 몇 산자, 산이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모양이다 해서 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산 앞에 정자가 지어져서 고산정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곳은 해가 비춘다 하여 지어진 이름 일동. 구비에 흐르는 낙동강 상류에는 달이 밝게 비춰진다 하여 지어진 담의 이름 월명담. 일동과 월명담에 해와 달이 함께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어서 아름다울 가, 소나무 송, 가송리라는 마을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자 안에는 38분의 그 시대에 이 선비들이 와서 지어놓은 시가 한 80여 수 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퇴계 선생의 시판도 붙어 있고 성대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지역의 선인들의 그러한 시판이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이 고산정을 아끼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곳이죠. 이 빼어난 경치 한가운데에 퇴계의 제자인 성제 금난수가 건립한 정자인 고산정이 있습니다. 자, 고산정이라고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2곡과 3곡 사이에 부포마을에서 이 고산 이 성성제 금난수 선생이 사셨는데 이 고산정을 짓고 1년에 한 6차례 정도 이곳에 와서 심성 수련도 하고 공부도 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제 선생은 뭐 어떠한 자기 성찰을 했느냐 하는 거죠. 어쨌든 옛날 이 군자들은 자연과 하나 되고자 했던 그 생각입니다. 봄에 꽃피고 여름에 무성한 이런 자연, 또 앞에 흘러가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강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이 아름다운 단풍 또 이 경치를 보고, 겨울에는 백설이 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여기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되고자 했던 그런 곳이 바로 고산정입니다. 그래 퇴계 선생께서는 이 일곡 도산에서부터 쭉 청량산 공부하시는 곳까지 걸어가시면서 낙동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성제 선생이 공부하는 또 이 모습도 바라보면서 지금 건너편에 고산정 주인이 있는가라든지 이렇게 서로 불러보고 화답하고 뭐 했다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금난수는 처남인 월천 조목의 권유로 퇴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퇴계는 그의 겸허한 인품을 좋아했고 이곳 고산정에도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습니다. 기암절벽이 위세를 자랑하는 청량산은 퇴계 선생이 가장 사랑하던 산입니다. 멋진 자태만큼이나 수려한 경치를 뽐내는 청량산에는 청량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조선 선비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시를 짓고 또 자기를 성찰하면서 인간 완성을 하고자 했던 그 구공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도산 지역이 아주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주 도산 구곡이라는 그런 구곡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1곡에서부터 2곡, 3곡, 4곡, 9곡으로 이게 낙동강 상류의 그 물굽이 마지막 여기를 선비들의 이상향으로 삼고 이게 구곡을 청량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청량사와 또 불교의 이야기,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야기를 스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한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청량산은 6봉우리가 있답니다. 암벽봉우리가. 12봉우리. 12봉우리 암벽봉우리가 있는데 12봉우리 사이사이에 그 암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에 의하면 26개의 암자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이제 일일이 암자터를 발굴한다고 조사를 했는데 33개까지 이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청량산이 작은 금강산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던 산입니다. 저도 이렇게 청량산에 살면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산이 청량산입니다. 금강산을 보면 봉우리가 12,000봉, 12,000봉인데 거기에 옛날에 절이 많았답니다. 12,000봉우리에 절이 89암자가 있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청량산에도 작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산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명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계셨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인물로 치면은 역시 명필인 김생 선생, 또 고은 최치원 선생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분들의 얘기도 아마 여기 많이 회자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암자터 가운데는 김생굴에 김생 선생이 거기에서 암자터를 짓고 공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최치원 선생께서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부국시대 통일신라의 개원필경, 법장화 상전, 사산 비명 등을 저술한 학자인 최치원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사이에서 빚어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은거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후 경주의 남산, 지리산의 쌍계사, 그리고 이곳 봉화의 청량사를 즐겨 찾아 심신을 단련하고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이 문수보살이 주재하는 산이고 지혜의 산이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내려오던 그런 선도 사상, 또 여기서 불교 사상, 또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 이 유불도에 이러한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는 의미도 아닌가.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만물이라는 천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추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곳이 제2금강산이라 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자연, 사시가 분명한 이런 아름다운 곳에 이러한 역사가 묻어 있고, 또 그리 진리의 세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명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스님 아주 좋은 또 청량사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 청량산을 사랑했던 이황. 그에게 이곳은 단순히 학문만 닦았던 곳이 아니라 불교와 소통을 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청량곡의 마지막 귀착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산 9곡의 1곡에서부터 2곡, 3곡, 4곡 거슬러 올라와서 이렇게 9곡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곡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선 낙동강 상류에 물을 거슬러 올라왔다, 근원을 찾아왔다 하는 의미도 하나 있고, 오직 여기서 아름다운 이 도화원에서, 무릉도원에서 이 복숭아 꽃이 떨어져서 하류로 흘러가면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알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시를 지으셨죠.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여기가 태계 선생이 말하는 아주 이상세계 도화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운대 돌아들어
천운대를 돌아서 완락제가 맑고 깨끗한데 많은 책을 읽는 인생으로 즐거운 일이 끝이 없구나. 이 중에 오고 가는 풍류를 말해 무엇할까? 벼락이 산을 깨쳐도 귀먹은 자는 못 듣나니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도 장님은 보지 못하나니 우리는 눈도 밝고 귀도 밝은 남자로서 귀먹은 자와 장님 같지는 말아라. 옛 어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분들을 보지 못하네. 하지만 그분들이 행하던 길은 지금도 가르침으로 남아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겠는가. 선인들이 지향하는 궁극의 도가 존재하는 공간 구곡. 퇴계 이황은 이곳에서 군자의 인격을 닦고 대동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군자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많은 선비들이 이 길을 걷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바쁘고 숨막히는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가끔은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거닐며 선인들의 삶과 철학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